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발표된 서울 1일 확진자는 291명. 수능 소식에 상대적으로 가려졌지만 어제에 이어서 코로나 발생 이후 서울에서 가장 많은 발생 수치를 연이어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회, 의료기관, 댄스 교습소 등 일상생활 속 감염이 N차의 N차 감염까지. 어제 수능은 큰 문제 없이 잘 치러졌다는 평가지만 수능 후의 변수가 더 긴장됩니다. 12월 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수능 수험생은 42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수능 성적은 오는 23일 발표됩니다. 고등학교 부지로 계획된 천왕 미매각 부지에 신규 주택 공급이 발표되자 구의회에서 고등학교 부지 존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 상가에 성북구가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점포 리모델링에 나섰습니다. 코로나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동이 줄어든 해당 직원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면서 인력 관리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629명 늘면서 약 9개월 만에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되는 확산세로 수능 뒤에 이어지는 대입 일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국내 사례 짚어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한 병원에서 지난달 3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어제까지 21명이 추가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북의 한 대학교 밴드 동아리에서도 1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강남구 콜센터 관련해서는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되며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명이 됐습니다. 중랑구 체육시설발 확진자도 늘고 있는데요. 어제 11명이 추가 확진되며 모두 31명이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자가 PC방을 이용해 2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수능이 끝나고 당장 오늘부터 대입 일정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수능에 이어서 곧바로 대학별 논술과 면접이 진행되는데요. 학교별 일정에 따라 지역과 수도권을 넘나드는 수험생들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추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능과는 달리 확진을 받게 되면 대입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돼 수험생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만 머물러야 해서 사실상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자가격리자의 경우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자가격리자 수재지에 따라 별도의 고사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험생들의 개인 방역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특히 대입 일정을 앞두고 학원에 몰리는 경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현황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질병관리청은 4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629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은 600명, 해외 유입 사례는 29명입니다. 서울에서 291명,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고 경기에서는 155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송파문화원이 방만 운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일 열린 송파구의회 정례회에서 직원 갑질에 핵심 요직의 직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박경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송파문화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부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3일 열린 송파구 의회 282회 정례회에선 송파문화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혜숙 의원은 송파문화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최근 경험한 일화를 소개하며 송파문화원이 말단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 2명은 최근 무급휴가 사용을 강제받았는데 휴가에서 복귀한 뒤 이들 직원들의 보직이 변경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무급휴가와 보직 변경이 해당 직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들며 이 의원은 직원들을 상대로 한 송파문화원의 행정 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해당 직원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직이 변경된 것에 항의하자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송파문화원 간부급 직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정례회에선 송파문화원에서 핵심 요직에 있는 직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송파문화원 사무국장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특보로 임명장을 받은 데다 해당 정당의 전국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송파문화원 정관에 따르면 문화원장은 국회의원이나 정당 간부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또한 이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 사무국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문화원 정관을 위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외에도 송파문화원의 방만한 행정 운용 실태가 연이어 지적됐는데 관련 내용은 추가 취재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용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제기된 송파문화원 논란 살펴봤습니다. 고등학교 설립이 검토된 천왕 미매각 부지에 정부가 신규 주택 4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구로구의회에서는 해당 고등학교 부지의 존치를 촉구하는 구정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들끓고 있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부지로 계획됐던 천왕 미매각 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이 부지에 신규 주택 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겁니다. 이를 두고 구로구의회에선 고등학교 부지 존치에 대한 구정 질문이 나왔습니다. 김희서 구의원은 겨우 400호의 주택을 짓겠다고 학교 부지를 손대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정부 발표에 대해 보여주기식 행정,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만 세대의 규모의 택지가 완성되었고 천왕역 주변 재건축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지에 고등학교가 들어서는 것은 너무도 절실한 지역 현안입니다. 구로구청은 어떠한 계획으로 또 소중한 학교 부지를 지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성 구로구청장은 해당 고등학교의 부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고시된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에 대한 변경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학교 부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어제 오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렇게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저희 결과를 함께 상의를 해가면서 이게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상황 간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회가 선언된 가운데 김희서 구의원은 이성 구청장에게 해당 답변이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이거 하지 존치는 된 게 아니라 원래 계속 작년에도 이대로였고 올해도 이대로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다는 이번에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꾼 거죠. 이걸 이제 곧 바꾼다니까요. 그 계획에 따라서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다시 하려면 시간 내년에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변경 사항이 없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에선 해당 부지에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 9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올렸어요. 저희가 천왕동 고등학교 설립으로 그 중앙투자심사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근학교 분산 비치 결정이 된 거죠. 재개발, 재건축 그 수요가 다 지금 포함을 이미 시켰음에도 학생 수가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학교에서 다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다만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용도가 고등학교로 존치된다는 가정하에 여건이 된다면 타 지역의 학교를 이전하는 걸 검토할 수는 있다고 답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골목 상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영세 점포의 경우 뚝 떨어진 매출 탓에 점포 수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요. 성북구가 지역 예술가들과 힘을 모아 영세 점포 리모델링 사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선화 기자입니다. 성북구 석관동 일대. 먹자골목인 이곳도 코로나 사태를 비껴가진 못했습니다. 매출 하락에 간신히 문만 열고 있는 점포가 상당수입니다. 노후 점포 수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처지입니다.
골목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성북구가 지역 예술 활동가와 힘을 합쳤습니다. 이른바 우리 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미용실과 카페 등을 찾아 별도 비용 없이 실내 분위기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전공은 시각 디자인이고요. 이제 로고 디자인이나 뭐 간판 디자인, 이제 명함 디자인 같은 거 진행했습니다. 또 점포 사장님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제 뿌듯하게 보람 느끼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지역 예술가의 이야기처럼 아트테리어 사업에 대한 업주 만족도는 기대 이상입니다. 밝아진 매장 분위기를 손님이 먼저 알아보고 반응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손님들이 깔끔하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누가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고 해주셨는지 너무 고마워.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성북 아트테리어 사업을 통해 모두 40여 군데 점포가 리모델링 사업을 마쳤습니다. 지역 활동가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주고 영세 점포에는 쾌적한 분위기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가게 사장님들이 요청하는 맞춤형으로 가게의 디자인이라든가 환경을 바꿔주고 지역 예술 활동가들의 일자리 창출 면에서 윈윈하는 두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참 좋은 사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네요. 성북구는 사업 만족도가 높은 만큼 내년에도 우리 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용산구는 지난해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청년 세대의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활 밀착형 청년 정책을 세우기 위해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10명 중 4명은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용산구가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1인 가구 비율은 30%로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혼이나 미혼 비율은 86%로 조사됐습니다. 주거 환경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79%로 교통 편이 좋은 것을 장점으로 주거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것을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거주 유형은 원룸을 포함한 다세대 주택이 27%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점유 형태는 월세와 자가, 전세 순을 보였고 월세로 다세대 주택에 사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으로는 사무 종사자가 36%, 학생이 23%, 서비스 종사자가 12%로 조사됐는데 서울시 전체 대비 학생 비율이 높았고 특히 10명 중 4명은 창업을 고민해보거나 실제 창업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월 평균 근로소득은 평균 292만 원, 한 달 생활비 평균은 106만 원으로 식비와 주거비가 가장 부담되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용산구는 청년 실태 조사 결과를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 등에 공유하고 지역 정체성이 담긴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개학 시기와 수능 시험일이 늦추어지고 대면 수업도 제한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수험생의 고충이 많았던 해입니다. 전례없던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2021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을 이주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직 깜깜한 이른 아침, 어둠을 헤치고 수험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차분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와서 좀 마음 정리도 하고 익숙해지고 일찍 왔어요. 열심히 하려고요. 날이 밝아오면서 더 많은 수험생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의 시험장 집합 금지 조치로 수능 응원이 제한되면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입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험장까지 배웅 나온 학부모는 걱정 어린 마음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가 올해 수능 시험은 전국에서 49만여 명이
서울에서는 10만여 명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성적은 3주 뒤인 오는 23일 일괄 통지될 예정입니다. 시험일인 3일부터 7일까지는 이상이 있는 문제와 정답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와 합격자 등록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진행되고 13일부터 가군 전형을 시작으로 21일부터 나군, 29일부터 다군 전형이 이뤄집니다.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그 다음 달인 2월 초에 예정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점 사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도 위축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찻동 직원들이 선별진료소로 투입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성북구의회 정례회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79회 성북구 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이 자리에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른바 찻동 사업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찻동 사업은 서울시 역점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동주민센터에서 발굴해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찻동 사업도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지원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같이 이제 보편적 방문 복지라 해서 일반적으로 찾아가는 복지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이 사람이 욕구가 있는지 어떤 욕구 있는지를 확인해서 실제 코로나19로 할 일이 준 찻동 직원 상당수가 동주민센터를 떠나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좀 자제가 되면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추가로 한 분들은 지금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지 못하고 선별진료소라든가 그 방역 현장에 지금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찻동 직원과 보건소 직원 간 불협 화음부터 찻동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마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동에 소속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따로 별도로 그냥 이렇게 행동을 하고 또 그 직원 간에 또 문제점이 있어요, 보니까. 수면 위에 오른 문제를 집행부 역시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지 않고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지자체의 시기적절한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대까지 올라가면서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증상 확진자가 40%에 달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중랑구가 코로나19 검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홍보는 물론 관련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입니다. 11월 말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304명. 특히 11월에만 30%에 육박하는 9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안정세였는데 11월 한 10일경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급증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12월 오늘까지는 폭발적인 상황으로다가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랑구가 코로나19 검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제적으로 선별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침과 발열을 포함해 근육통과 인후통, 오한 등 감기 증상이 있는 구민이면 누구나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를 이용하면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겨울철이 들어오면서 감기 환자의 급증도 예상이 되고 코로나하고 증세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 감기로다가 오인하여서 확진자를 놓치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저희가 대대적으로 감기와 유사한 경우에는 가벼운 증상이라도 선제검사를 빨리 시행을 해서 이와 함께 중랑구는 선별검사 인력을 기존 33명에서 67명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장 역학조사 인력도 기존 1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해 겨울철 대유행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용산구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캠페인에 성금이나 성품을 접수하면 기부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용산구는 구청 복지정책과와 16개 동주민센터, 용산복지재단의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성금 기부를 원하는 주민이나 단체는 전용 계좌나 QR코드로 비대면 입금도 가능합니다. 올해 용산구의 모금 목표액은 13억 5,200만 원입니다. 종로구는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비대면 대입 입시 설명회와 진학 상담을 제공합니다. 입시 설명회는 오는 21일부터 종로 TV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입시 최신 정보와 대학 예상 합격선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1:1 맞춤형 진학 상담은 선착순 30명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오는 16일부터 1인당 40분씩 전화나 화상으로 비대면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종로구청 홈페이지나 교육과로 직접 전화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의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한국의 축제 2020 캠페인에서 20대 우수축제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의 축제 2020 캠페인은 글로벌 축제로의 성장 가능성을 지닌 유망 지역 축제를 발굴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예선 서류 심사와 본선 전문가 심사, 시민 호응도 등으로 우수축제를 선정합니다. 올해 새우젓 축제는 코로나19로 취소됐지만 11월 말까지 온라인 새우젓 판매 장터를 운영했습니다. 코로나 속 제주도로 여행을 갔던 서울 시민 9명 전원이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건 집에만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하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